솔직히 말해서 군사력만 보면 이란은 미국 상대가 안 되죠.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란은 거의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만약에 미국이랑 붙으면 어떻게 살아남지? 이걸 고민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왔다는 거예요. 과연 그 전략이 뭘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 이걸 이란은 과연 어떤 카드로 뒤집으려고 하는 걸까요? 숨겨진 반격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면으로 붙으면 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력 자체가 달라요. 이른바 비대칭 전쟁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힘으로 맞붙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 제일 아픈 곳을 골라서 찌르는 거죠. 전쟁을 계속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쉽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이제 그치구나 하는 생각으로 궁지에 몰리면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땐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반격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때리는 거, 남을 시켜서 때리는 거,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바로 이란이 직접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죠. 자체 개발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는 겁니다. 이란의 무기고 이거 무시 못합니다. 수천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저 샤헤드 자폭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서류상에만 있는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그 성능이 이미 입증됐다는 게 무서운 점이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만에서 4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중동에 쫙 깔려있는 미군 병력 숫자예요. 근데 이 병력 전체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말 그대로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으름장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엄청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슨 추측이나 분석이 아니에요. 미군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직접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기의 이란 드론과 미사일이 우리 병력을 직접 노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할 만큼 이 위협이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대리 세력입니다.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중동 전역에서 동시에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리고 요즘 한창 뉴스에 많이 나오는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은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마다 자기 편을 확실하게 심어놨어요. 이들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이란의 신호 하나에 바로 움직이는 인간 미사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해서 이 네트워크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여전히 이란을 위해서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카드는 어쩌면 미사일이나 대리 세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 경제전쟁 카드입니다. 그 모든 전략의 중심에 바로 이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대동맥,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석유 있죠? 그중에 무려 21%. 그러니까 5배럴 중 1배럴은 반드시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란이 나 여기에 막을래 하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석유 5분의 1의 길이 그냥 뚝 끊겨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협이 완전히 막히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유가는 바로 폭등하고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될 거라고 경고해요. 최악의 경우엔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올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때부터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벌이는 일들까지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과거에도 똑같은 전술로 세계 경제를 위협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카드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란의 큰 그림을 만드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세 겹의 방어막이적 공격 카드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미사일로 직접 때리고, 둘째, 중동 곳곳에 있는 대리 세력들을 움직여서 간접적으로 괴롭히고, 셋째,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이런 단순한 군사력 비교만으로는 이란의 진짜 위험성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바로 이 능력이 이란을 절커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시작점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저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전선만이 전쟁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과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전쟁터는 아닐까요? 어쩌면 전쟁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